진짜 고전 너무 못 읽어요.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별 내용이 없는데 네. 단어 때문에 애들이 네, 그쵸. 네. 홍길동이 누군지 몰라 하면은 처음 아니 듣는데요. 동사무소 가면은 예문으로 있는 게 홍길동인데 그 홍길동을 몰라? 애들이 주민센터 동사무소 안 나오구나. 가죠. 네. 그래서 주민센터 옛날 사람 옛날 사람 뭘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좋을까요? 중3들 위한 거네요. 네,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지금 딱이네. 그쵸. 겨울방학. 겨울방학이잖아요. 네. 지금 다음은 어휘력. 어휘력. 네, 국어 공부는 이제 어휘에서 출발해서 어휘에서 끝나게 되죠. 네. 그래서 어휘력 쌓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 중에 아이들이 고전을 좀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있습니다. 그죠. 네, 진짜 고전 너무 못 읽어요.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별 내용이 없는데 네. 단어 때문에 애들이 네, 그쵸. 네. 그래서 고전의 어떤 대략적인 줄거리라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또 단어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국 국어 교사 모임에서 나온 국어 시간의 고전 읽기 시리즈, 이 시리즈가 되게 괜찮아요. 해설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사고를 유도하는 문제들도 꽤 잘 나와 있거든요. 아 여기 책에 문제도 네. 있나요? 선생님이 네네네, 문제를 좀 있어요. 냈네. 뒤에 막 해설이나 좋은 배경, 책이네. 아까 박시정 같은 경우는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 막 이런 아하. 것들이 배경 지식으로 수록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리즈의 이제 대표적인 작품들 몇 권 골라봤습니다. 현장에서 수업하면 애들이 생각보다 홍길동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설마. 아 진짜로 홍길동이 누군지 몰라 하면은 처음 아니 듣는데요. 동사무소 가면은 예문으로 있는 게 홍길동인데 그 홍길동을 몰라? 애들이 주민센터 동사무소 안 나오구나. 가죠. 네. 아 그래서 주민센터 옛날 사람 옛날 사람. 네. 그래서 아, 고전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래서 금호 신화는 5편이나 되는데 이거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만복사 저폭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위생주장전하고 네. 그 학부모님 금호 신화가 고등학교 가서 교재에 많이 실려 있어요. 그렇죠. 금호 신화 꼭 읽혀야 되는데 사시남정기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술술 읽혀요. 재밌을 것 같고. 복수극이고. 아 최척전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최척전 은근히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지 않나요? 많이 나와. 이게 그쵸? 많이 나오는 게 고전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주의거든 이게. 그쵸. 사실주의래 가지고 수준이 높아.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에 은근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국어 시간에 고전 읽기 시리즈가 되게 잘 나온 책이니까 또 네. 학부모님들이 참고하셔서 아이들한테 읽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사성어, 사자성어 이런 것도 애들이 알면 알수록 좋은데 사실 고사성어나 사자성어는 좀 스토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재밌는 거 많죠. 그래서 그런 건 사실 만화로 금방 읽으면 머릿속에 되게 오래 기억이 남고 스토리도 파악하기가 쉬우니까 네. 이런 거는 막 거창하게 책을 읽는 것보다는 학습 만화 형태로 읽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기 전에 네, 소개해봤습니다. 굳이 이 책이 아니더라도 고사성어, 뭐 사자성어, 학습 만화 몇 권 읽혀주시면 좋지 않을까. 뭐 옆에 있는 건 그냥 기본적인 어휘력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재미있는 어휘 교과서 1종, 2종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어휘는 이렇게 책을 통해서 늘리기보다는 신문 같은 걸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저희 옛날 세대들 어린 세대들 근데 아버지 어깨너머로 아버지 신문 보고 네. 위에 한자 써 있는 것도 한 번씩 읽어보고. 수사 상황 제출하라. 그 제출이 뭐 아빠 제출이 뭐야? 이런 거. 또 신문을 통해서 읽히다 보면 현 상황이나 또 정세나 이런 것들 파악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사실 신문이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신문만한 게 또 없지 않을까 해서 한번 넣어보게 되었습니다. 수사 외압 이렇게 됐을 그렇죠. 때 외압 이런 말 어렵죠. 바깥에자 누를 앞자다. 바깥에서 누르는 거다. 이렇게 내가 사전 찾아보고 아는 것보다 수사 외압 아빠 외압이 뭐야? 지금 이래가지고 외부에서 압력을 주는 거야 수사하라고. 이렇게 아는 거와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두 번째 경우가 살아있는 어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체득하고 네. 좀 더 기억에 오래 남을 수도 있을 상황에 것 맞는 같고. 어휘니까. 그래서 그렇죠. 어휘력 늘리는 책은 만화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 고사성어 네. 그리고 고전 읽어보고 신문 시간 되면 조금이라도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추천한 책의 흐름을 보니까 어떤 이런 감성적이고 이런 교양이고 이런 쪽은 줄글로 이래 쭉 있고 어려운 거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맞아요. 쪽으로 이런 네, 그런 거 좋은 같네요. 방법인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비슷하게 지식
문과, 재미, 교양, 배경 지식 쌓을 수 있는 것도 일단은 저는 만화 파일을 몇 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뭐 굳이 만화일 필요는 없고요. 이건 교양이니까. 네,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줄글책도 수준별로 있잖아요. 네. 이제 자기 자녀의 수준에 맞는 걸로 이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친구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 로마시나, 이건 다 봤지 않았어? 다. 삼국지, 이건 안 봤을 것 같아. 삼국사기, 삼국유사. 성경은 어떤 종교적인 성격을 떠나서도 우리가 네. 서양 문화나 그림 뭐 이런 예술 같은 거 이해하는데 그렇죠. 필수적인 그렇죠. 모르면 개념들이잖아요. 안 되죠. 그리스 로마시나도 마찬가지고요. 제목에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런 말 써 있어. 근데 오디세이가 뭐지? 뭐 여행기. 왜 여행기지?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이 뭐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서양 쪽에서는 그리스 로마시나 성경, 그리고 동양 쪽에서는 삼국지, 초안지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초안지 전 초안지 좋아해요. 그렇죠. 배경 지식을 썼는데 이만한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교양을 쌓는 느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양 문화의 근간이 그쵸. 그리스와 로마니까. 그렇죠. 서양 문화의 그리스 근간. 로마 신화를 모르고서는 16세기 르네상스를 하나도 이해를 못할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중세 당장 문화도 우리가 그렇고. 뭐 인터넷 하다 보면 뭐 트로이의 목마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트로이의 목마가 뭐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르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정말 모르더라고요. 수업하는 와중에 내가 트로이 영화 네. 잠시 보여줬다니까. 헥토르랑 그 아킬레우스가 싸우는 싸우는 장면을. 장면. 자, 이게 이런 내용이야. 딱 꺼내니까 애들이 조금만 더 보지요. 막 이래. 그건 그냥 놀고 싶어서. 아니 애들 재밌어서. 정말 눈도 안 깜빡거리고 보더라니까. 그렇죠. 아니야 진도 나가야 돼 끊고 이제 막 나가고 애들이 좋아하는데 몰랐었던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 진짜 배경 지식 쌓는데 저는 거의 필수적인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삼국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삼국지에서 나온 어떤 고사성어나 사자성어도 엄청 네.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수어지교, 수어지교, 뭐 계륵 뭐 이런 네, 단어, 계륵. 뭐 읍참마속, 뭐 이런 읍참마속. 단어들. 저 삼국지는 근데 또 읽어본 친구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재밌으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와 쌍두마차처럼 이 동양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장비 죽고 나서부터는 안 읽혀지더라고요. 장비 죽고 이제 관우 죽고 이럴 네, 안 때. 읽혀지더라고. 네. 삼국사기, 삼국유사 우리 전통 문화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문학 작품에 연계된 내용들이 제법 맞아요. 많잖아요. 네, 모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넣어놨고 성경도 어떤 종교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서양 문화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느낌으로 한 번쯤 그냥 스토리 라인을 신화를 읽듯이 접해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넣어보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성 대부분이 성경에서 왔더니 그럼요. 피터가 베드로래요. 네, 피터가 베드로고 폴이 바울이고. 그러니까 네, 그 필라테스가 본디오 빌라도인 거 아세요? 필라테스 운동하는 거 네, 아니에요? 그 창시자가 필라테스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거를 그 로마식으로 읽으면 본디오 빌라도래요.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예수를 사람 죽인 핍박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로마의 집정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크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 이것도 한번 소개를 이야, 해봤습니다. 재밌다. 이건 진짜 교양을 쌓는 느낌으로 아이들이 그냥 만화를 읽어도 좋으니까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게 모의고사 같은 걸 보다 보면 고전 소설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작품들이 좀 한정적이잖아요. 네. 다양하지 않잖아요. 수경낭자전, 홍계월전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토리라도 좀 알고 있으면 작품 읽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넣어봤습니다. 항선가미록은 수능에 2번이나 출제됐어요. 김원전도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고 정말 재밌어요. 꼭 보세요. 홍계월전 여성의 몸으로 1대2만으로 싸우는 재밌죠. 수경낭자전도 엄청 적극적이다 여성이. 그렇네요. 굉장히 우리나라 진취적이고. 고전은 서양의 신데렐라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쵸. 다들 여자 주인공들이 좀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추진력. 이거는 능인이라는 출판사 책을 제가 좋아해서 넣었는데 아마 이게 절판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게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고전들을 좀 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넣어봤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나와서 이 구판본을 구할 수 있으시면 한번 구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왜 절판됐지? 재밌을 것 같은데. 오래돼서. 오래돼서. 네.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뭐를 추천하실 것 같아요? 수경낭자전? 왜냐하면 저희 중학교 3학년 네. 졸업고사에 이게 나왔었어요. 그런 의미로 수경낭자전 골라보겠습니다. 저는 스펙타클한 김원전. 네. 네. 이 노빈손 시리즈는 네. 재밌어요. 다 재밌대. 이거는 학습 만화예요. 학습 만화, 뭐 학습 소설 이런 느낌인데 지금 여기서는 미국, 피라미드, 독일, 로마 이렇게 약간 지리적인 것만 다뤘는데 이게 시리즈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과학도 있고 네. 역사도 있고 한국사도 있고 네. 이런 세계사도 있고 지리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꽤 많이 출간이 됐고 인기 있는 시리즈여서 엄청 많이 팔린 작품이거든요. 이 노빈손 시리즈 나 재밌는 것 같아 하면은 관련된 시리즈들
것들 많이 읽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때우기처럼 봤는데 교양으로 네, 쌓이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거 고증도 꽤나 잘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도 있고 지식도 쌓을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해서. 공부해야지 하면서 본 거는 그쵸, 기억이 안 남아. 달이면은 맞아요. 없어지는데 이렇게 교양으로 스트레스 해소로 본 게 평생 머리에 남더라고요. 다음은 이건 그냥 제가 재미있게 최근에 봤었던 웹툰이에요. 집이 없어. 웹툰. 네, 이건 웹툰이고 지금도 아마 네이버 웹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데 등장인물 4명이 나오는데 이 친구들 다 가정 환경이 좀 불우해서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또 성장해가고 가족 간의 관계도 또 극복해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요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애들 고등학생들인가요, 주인공이? 네, 고등학생들이에요. 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공감할 수 있을 법한 내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웹툰까지. 네. 그다음 또 뭔가요? 다음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 문제. 네, 22년도 교육과정에서는 서술형 문제가 반드시 출제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머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서술형 문제가 순식간에 대비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단답형이나 OX나 오지선다 익숙하니까 그쵸. 답을 문장으로 끝내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문장 구성하는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도움이 된 책들이 있나요? 일단 왼쪽 네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는 일단 보편적인 우리 원고지 쓸 때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띄어쓰기나 맞춤법, 교정하는 방법, 문장 구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고요. 내가 쓴 걸 내가 다듬는 법. 그쵸. 내가 직접 교정하고 문장을 완성하는데 지나치게 긴 장황한 문장들을 쪼개고 이런 연습들을 할 수 있는 한 문단의 중심 내용 하나라는 거 알면서도 자기가 쓰면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막 원고지 쓰기 해온 거 보면은 문장이 영원히 끝나지 않잖아요. 10줄씩 써오잖아요. 10줄씩. 그런 애들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으면 하고 오른쪽에 있는 빠작은 이제 문제집으로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결국 서술형 문장을 쓴다는 건 기본적으로 맞춤법을 옳게 지켜야 하고 이건 약간 좀 플러스 알파인데 글씨를 잘 쓰면 더 도움이 되는. 채점하는 입장에서 그쵸, 아무리 채점하는 좋은 입장에서. 그죠? 어머니들 그 글씨 잘 쓰는 거 글씨는 포함 안 된다 그러는데 사람이 채점하는 서술형은 아닙니다. 글씨가 큰 영향을 미쳐요. 내용 조금 이상해도 글씨가 너무 예쁘면 점수 잘 주고 그쵸, 싶잖아. 예쁘게 봐줄 수밖에 없어요. 네. 너무. 그래서 이런 것들 있고 어쨌든 서술형 문제는 문제집에 나온 그 서술형 훈련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네. 그거 쓰기 귀찮다고 풀기 귀찮다고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쓰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애들이 그거 잘 안 하잖아요. 네. 귀찮으니까. 저도 좀 반성을 좀 하는데 바쁘면은 바쁘면 키워드 몇 개만 써라 하고. 그죠? 사실 저도 그러는데 네, 이제는 그게 시험에 그렇게 나올 하면, 거니까 연습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무중력에서 썼는지 글씨가 올라갔다가 내려가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글씨가 막 춤을 추죠. 춤을 춥니다. 이런 글씨 조금만 신경 써서 써주면 더 좋겠다.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동기부여 하는데 이제 좋네.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들. 여기 첫 페이지에 있는 슬라이드는 사실 제가 학생 때도 있었던 책들이에요. 특히 저는 애들이 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책 읽어볼 만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뭔지 아시죠? 네, 맞아요. 직접 적은 그쵸, 자서전인가요? 네, 정지용 회장님의 회고록입니다. 이 정지용 회장님이 말 그대로 진짜 막 아무것도 없는 쌀가게 하나에서 이 현대라는 불굴의 대기업, 굴재 대기업을 이제 일으키신 그 히스토리가 담겨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약간 진짜 무협지 읽는 느낌.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제가 부산에서 자주 그쵸. 왔다 갔다 하던 데가 유엔 공원인데 거기에 보리 심은 이야기로 그쵸, 거기 보리 심은 이야기. 그거 여기 나와요. 그렇죠. 겨울에 너무 황량한 거야. 그런데 잔디를 심으면 다 죽으니까 그쵸. 어떻게 할 거야? 보리 심어.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분이 막 중동 가서 수주 따오고 막 이런 얘기들 다 재밌게 실려 있거든요. 저희는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삽교천도 가봤어요. 정주영 공법했던 유조선 가지고 네. 했던 거기 수학여행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읽어보고 또 저희 학생들이 2012년생이에요. 정주영 회장님의 역사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완전히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나라의 역동하는 80년대, 90년대 이야기들을 또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니까 애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해서 넣어봤습니다. 맞아요. 현실에 안주하고 싶을 때 이런 책 읽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엄청 울산 그 지도만 들고 가서 조선소 따내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맞물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또 친구들이 읽어볼 만할 것 같아요.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
이분이 유명한 아마 책이죠? 네, 영재고 나와가지고 프린스턴대를 갔나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공부구단 5기 10단도 그렇고요. 재밌으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때 공부 너무 재미없는데 할 때 읽어볼 만할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이 다음은 최근에 좀 유명한 책들인 것 같아요. 네. 공부 귀신들. 공부 귀신들. 이건 뭐 합격수기나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인터뷰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요런 거 소개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책 제목이 공부 귀신들. 공부 좀 타고난 사람들 같은데 오른쪽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 정말 그 웹툰 보는 것만큼 유튜브 쇼츠 보는 것만큼 공부가 재밌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꼭 읽혀야겠는데. 네, 이게 엄청 베스트셀러예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고 막 50만 부인가? 한 해 수험생들보다 더 많이 책이 팔렸다. 그러니까 네. 우리 아이가 이 책을 읽고 공부가 재밌어질 것 같으면 이거 사줘야지, 읽혀야지. 그렇죠. 이 친구도 처음부터 공부를 잘하는 그런 모범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학생인데 공부를 하지 않았어. 자괴감이라든지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어떤 도태되는 것 같은 어떤 심리라든지 그런 것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성취해 나가는 과정, 하루 종일 정말 충만하게 공부를 했을 때 얻은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을 다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꽤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쉽게 읽혀서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인간의 도파민이 가장 많이 터질 때가 네. 뭔가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렇죠. 뭔가 성과를 그 이뤘을 얘기도 때. 나와요. 그 얘기 나오는구나. 네. 정승재 유명한 선생님이야. 수학쌤 나오셨네요. 네, 맞아요. 네. 왜 너희가 수학을 못하는지, 수학이 왜 중요한지, 그러면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또 친구들한테 수학 아무래도 너무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넣어보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왜 수학을 못하는지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수학을 왜 못할까요? 수학을 왜 못할까? 수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너희가 못한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수학만큼 우리 일상에 깊이 관여하는 게 또 없잖아요. 그렇죠. 수학의 중요성을 생각을 하면 수학이 어렵지 않아질 것이다 라는 흐름으로 이제 전개가 돼요. 중요한 건 아는데 어렵죠. 그렇죠. 초등학교 때는 3.14 이것 때문에 원의 넓이 구하는 거 난 너무 짜증나는 거야. 네. 곱하기 막 해야 되니까. 근데 중학교 가니까 파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편하고 편해졌어요? 좋아. 네. 그때부터 수학에 흥미가 생겼어. 그놈은 3.14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던지. 무리수가 없어지는 세상. 네. 그 다음은 또 뭔가요? 이 다음은 이거는 근데 조금 쉬워요. 제가 볼 때 이 후 시리즈는 약간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읽을 만한 수준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게 장점이 우리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스타들의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 보통 위인전은 먼 과거의 분들이 많잖아요. 네. 지금 후 시리즈 같은 경우는 동세대를 살아가는 어떤 슈퍼스타들 이런 분들은 다 자신이 겪었던 어떤 역경, 좌절 이런 것들 극복하고 그 위치에 올라간 거니까 또 우리 친구들한테 시사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골라봤습니다. 야, 세상에 손흥민 선수, 메시 선수, 페이커 선수, 네. 운동선수가 많네요. 김연아 금메달 딸 때 네, 그러니까요. 텔레비전으로 직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쉽지만 또 애들한테 모티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유재석 위인전이 되네. 그렇죠. 위인전에 수록되는 유재석. 메뚜기를 극복하고 위인이 됐네. 네. 이거는 그냥 제 사심이 담긴 픽입니다. 네. 네. 이거 정말 재밌어요. 철학 통조림. 이거 저희 독서 논술에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철학 통조림 아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나 성경 이야기 한 것처럼 어떤 인문적인 배경 지식을 쌓았는데 이만한 책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들 중에서 네. 소설책 제외하고 네. 제일 읽고 싶네요. 그래요? 제가 철학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철학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되게 접하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빠가 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느낌으로 진행되거든요. 네. 대화체로 돼 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기주의, 이타주의, 공리주의, 뭐 자유주의, 실용주의, 실존주의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루고루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어서 이거 진짜 꼭 추천드려 볼게요. 그런 뭐 공리주의 이런 게 재밌게 설명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에피소드도 되게 현실적이고 우리한테 익숙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현장에서 수업해도 애들 반응 굉장히 좋은 책 중에 하나예요. 어머니 또 같이 읽으시면 좋겠다. 네, 이거는 어른들이 읽어도 재밌어요. 왜냐면 어른도 모르거든, 저랑. 그러니까 진짜 모르거든요. 전 제가 읽고 싶어요. 이거. 네, 어른도 공리주의 뭐지? 약간 항상 이러는데. 주의식 암기 교육만 받아가지고 이런 게 있는 건 아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그렇죠.
그게 궁금해.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해줬던 책이기도 하고요. 네. 지대의 널 얏 시리즈. 유명하더라. 네. 네, 요것도 저희 기파랑에도 있죠. 국풀에도 있는데. 중등에 있네. 네, 국풀 3학년에 저희 독서 목록으로 수록이 되어 있는 책들인데 꽤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 볼륨도 좀 두껍고 넓고 얇게. 네, 진짜 말 그대로 박이부정한 그런 느낌으로 네.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상식을 쌓아 나가는데 또 이만한 책이 없지 않을까. 또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애들 되게 똑똑해지는 느낌의 책을 좋아해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지만 다들 지적 허영심들이 조금씩 있어.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죠. 똑똑해지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읽습니다. 똑똑해지는 책. 네. 왼쪽은 뭐 자본주의부터 뭐 공산주의 뭐 우리가 사실 이런 거 뭐 되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알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담겨 있고 뭐 이권이나 연권은 뭐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이런 것까지도 다루고 있어서 배경 지식 쌓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일단 지적 대화를 위한 거니까 아이들이 아예 진짜. 혼자 읽으면 안 되네. 아 부모님도 같이 읽어주시면 아 그럼 더 좋죠. 밥 먹으면서 같이 대화 나눌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책이네요. 이게 또 팟캐스트로도 있으니까 또 라디오 듣듯이 들어봐도 괜찮을 것 그런 것도 같아요. 있네. 이게 그 팟캐스트를 편집해서 나온 거니까. 아, 우리 소장님 나 오늘 연구만 하시고 오늘 아시는 나는 게 오늘 없네. 완전 바보 돼가지고 아는 게 없어. 네.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취향이에요. 제가 재밌게 읽어서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제목이 웃겨. 지구 끝에 온실. 지구 끝에 온실 이거 저희 독서 목록에 있어요, 소장님. 어디예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나오는데. 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게 이제 초기작이고 요거는 저희 책은 아니고 이건 그냥 제가 좋아해서 둘 다 SF인데 지구 끝에 온실은 장편 소설이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거는 단편 소설이고 주인공들이 또 약간 사회적인 약자들이 나와요. 노인, 중년 여성, 얼굴에 이렇게 화상 흉터가 가득 있는 사람, 비혼모, 약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또 다루고 있어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또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 끝에 온실 이건 디스토피아 이야기예요. 세상이 망해가기 직전이어서 도움을 구성해서 세상의 중요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온실을 구성을 해서 또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제 디스토피아니까 그 온실 속에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좀비 썰록은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학생이 저한테 추천을 해서 읽어봤는데 아니, 재밌었어요. 진짜. 썰록이 뭐예요? 이것도 약간 그 엔솔로지처럼 여러 명 작가님들이 또 한 꼭지씩 이야기를 써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합해서 나온 책입니다. 이건 장편 소설이 아니에요. 작가님 한 분이 하나 해가지고 옴니버스. 그쵸. 옴니버스. 옴니버스? 옴니버스야 아니 다 개별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좀비들이 나와요. 나오는 게 소나기, 만복사 저포기, 운수 좋은 날 이렇게 우리한테 익숙한 유명 문학 작품들을 좀비가 나오는 캐릭터로 패러디 해가지고 소녀가 무덤을 뚫고 나오나요? 스웨터를 입고? 약간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제 흥미진진한. 그럼 운수 좋은 날 또 설렁탕 먹기 위해서 아내가 벌떡 일어나나요? 그건 아닌데 거기서 그건 어쨌든 좀비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문학 작품들도 나 이거 아는데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또 좀비가 나오니까 또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비라는 키워드로 쭉 이어지긴 하는데 네. 소나기가 어떻게 좀비가 되는지 네. 모르겠는데 학생이 저한테 또 추천해서 읽어봤는데 재밌었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학 작품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네. 네. 그리고 뭐 마지막은 고등학교 진학할 친구들이랑 함께 공부하다 왔으니까 친구들 선생님이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뭘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좋을까요? 중3들을 위한 거네요. 네,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지금 딱이네. 그렇죠. 겨울방학. 겨울방학이잖아요. 네. 지금 한 지금 두어 권 중요하네. 풀어보시고 3월 모의고사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문제지. 뭐가 있나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매산비. 저 이거 빠뜨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매산비가 해설지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엄청 두껍게. 해설지로 뭐 어떤 그쵸. 문제집이니까. 해설지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이거는 혼자 공부하는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산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네. 해설지를 비문학 지문처럼 읽는 독해 능력이 필요해요. 그렇긴 해요. 맞아요. 해설지가 엄청 디테일하긴 한데 그거 해설지 읽는 것도 쉽지 않죠. 그렇죠. 그거를 읽어낼 그 해설지 읽으면서 읽는 능력 때문에 비문학 능력이 지문이 향상되나요? 향상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집. 네. 그리고 어쨌든 아이들이 많은 지문들을 아직 접해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냥 다양한 지문들을 한번 읽어보고 접해본다는 느낌으로 네.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비고일이어서 아주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오리지널이 있고 예비고일이 있어요. 두 종류일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이건 조금 쉬운 편. 위에 예비 붙은 걸 해야 돼요. 네. 예비 붙은 거. 오리지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빠적 시리즈가 그 유명한 나오네요. 빠적 시리즈. 기파랑도 그렇고 저희도 입학 테스트 있는데 떨어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문의를 좀 하세요. 뭘 좀 공부를 해보면 도움이 될까요? 빠적 아니면 디딤돌. 네, 그렇죠. 저희가 아무래도 소개를 많이 해드리는 게 이 빠작이어서 이런 시리즈들이 있다 하고. 그래서 문학, 비문학, 독해 시리즈 이런 것도 있고 이건 통합 시리즈고 문학만 있는 것도 있고 비문학만 있는 것도 있고 뭐 이 시리즈 문법도 있고 다 괜찮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요 시리즈도 한번 어머님들께서 아이들한테 소개해 줄 만한. 빠짝하고 디딤돌을 우리한테 뭐 상패 하나 줘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뭐 엄청 많이 팔아줬어. 그랬을 텐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거 빠지면 우리 소장님 서운해하실 것 그렇죠. 같아서 제가 국풀 나라샤 넣어봤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펴집니다. 네, 이거는 또 이게 제가 하는 것보다 소장님께서 소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책인가요? 예비 고1을 위한 거죠. 그렇죠. 예비 고1을 위한 국풀 나라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메산비는 설명을 열심히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빈칸을 채우면서 문제를 풀 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문제집이에요.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국어는 이제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3번 4번 헷갈리는데 4번 찍어. 그리고 맞춰서 동그라미 하고 넘어갔는데 과연 그 문제를 애가 맞춘 거냐? 아니죠. 그건 찍은 거죠. 그 옆에서 이제 빈칸을 채우면서 이래서 답이 3번이 아니고 4번이구나라고 명확하게 짚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구성된 책이죠. 혼자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목적이 그런 목적의 책이에요. 혼자서 정확한 답을. 정확하게 3번 4번 헷갈렸을 때 3번 내가 답을 했는데 틀렸어. 4번이 답이래. 메산비 같은 경우는 셋을 쭉 읽어보니까 그래서 4번이구나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 사고 과정을 풀이 과정을 내가 빈칸을 채워가면서 이래서 이거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책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히 이야기해도 되네. 메산비보다 더 좋아요. 그럼요. 네. 이게 저희가 또 작업한 책이니까 자부심을 갖고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능력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빈칸 채우기라도 해야 돼. 빈칸을 채우려면 읽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억지로 읽게 만드는 그런 책이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국풀 나라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중학교 친구들한테 추천드리는 독서 목록입니다. 마지막 책이 제일 좋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고하셨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읽어본 쭉 나온 것 중에서 읽어보고 싶은 책이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읽고 싶었고, 철학통조림 읽고 싶었고, 위저드 베이커리 위저드 베이커리 이런 거 꼭 읽고 싶었고, 세계 명작으로서는 아까 나왔던 몬테크리스토 백작.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뭐가 제일 재밌었나요? 오늘 통틀어서 그냥 저는 딱 하나 고르라면 배경 지식을 쌓는 데는 철학통조림을 하나 고를 것 같고, 저 그냥 제가 흥미 위주로 고른다면 아까도 몇 번 강조했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그 책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흥미 좀 일으킬 수 있는? 근데 SF를 좀 좋아해야지 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빛의 속도로 가서 뭘 하죠? 무슨 목적으로 빛의 속도로 가죠? 새로운 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빛의 속도로 가도 몇십만 년 광년을 가야 되는데 어쨌든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뭐 워프라도 하나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외계인들은 인간보다 이제 시력이 훨씬 뛰어나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없는 색들을 구분을 해요. 그리고 그 색들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져서 그 사람들은 언어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인간의 눈으로는 그걸 읽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내용. 그거 갑자기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많은 책들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필요하신 거 그리고 애들이 재미있게 읽을만 할 거 위주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골라보시고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에 도움되는 거 하나, 교양에 도움이 되는 거 하나, 이제 지식에 도움이 되는 거 하나 이렇게 착착착 나눠서 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